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논어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은 공야장편 18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18번째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전반전, 후반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 문장도 큰데 왜 또 다음 문장도 19장으로 하지 않냐고 18장으로 그대로 이어서 해놓은 거 보면 논어 집중해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18장으로 엮어나는 것은 어떻든 충과 이 충이라는 것은 인하고는 다르다라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공자께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즉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걸 이제 자장 공자께서 이제 한테 질문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인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공자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즉 그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이는 예를 들어서 충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먼저 해석해 드린다면 자장, 문활. 자장이 이제 물었다라고 되는데, 자장은 공자의 제자인데 한 만 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치에 많이 관심이 있나 봅니다. 논어에 또 다른 대목에도 자장에 관한 할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때 설명해 드리고, 문을 물었다. 영륜자문. 이 영륜은 이제 벼슬 이름이고요. 군권을 장악했다 할 때 이 군사와 관련된 벼슬인 것 같아요. 자문, 영륜 자문이 어떻게 했다면 3사, 3번이나 맡길사 맡았다. 어떻게 위몸으로서 영륜으로서 3번이나 맡게 되었다. 그런 뜻이네요. 자문은 여기 사생아라는 역사의 고전을 찾아보면 사생아인데 나중에 사생아다 보니까 들판에 버려졌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호랑이가 키웠다는 뜻으로 여기 호랑이는 이제 여러 가지 무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뜻으로 자를 아마 지어졌나 봅니다. 그런데 3번이나 맡았는데 영인눈으로서 또 관직 이름이라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무희색이라 3번이나 관직을 맡은데도 불구하고 영리는 자리에 어떤 얼굴빛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또 3위지, 요 이자는 이미 이자라는 뜻도 있고 그만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이미 도달했다니까 그만두다는 뜻이겠죠, 그죠? 3위지, 요 이는 요거 영륜이라는 뜻입니다. 영륜이라는 자리를 3번이나 그만뒀다. 그런데도 무온색을 하였다. 이 온자는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성낼 온자입니다. 성낼 온, 성내다. 그러니까 성내는 빛이 없었다. 그러니까 3번 맛을 맡게 되었을 때도 얼굴빛이 밝지 아니했고, 또 3번이나 그만뒀다 한다고 했을 때라도 성내는 즉 서습한 표정을 안 지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또 어때요? 구영륜지정,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영륜으로서의 정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필히 말했다, 고했다, 알려줬다, 신영륜한테. 즉 자기가 3번이나 맞고 3번이나 그만두면 항상 후임자가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임자한테 자기의 정치를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알려줬다. 하여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자장이 물었네요, 그렇죠? 그러자 자활 공자께서는 충이다, 참 충성스럽다. 그러니까 이 영륜한 뱃슬을 왕이 이제 임명을 하니 3번이나 맡겨둬도 사심에 흐트리지 않냐고
그래서 뭐 기뻐하지도 않냐고 또니 그만두라 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성낸 표정, 스스만 표정 안 지었다 하니 충성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자정 물어보죠. 이호와 인합니까? 물어보자. 그래서 공자께서 요거는 자장이 왈이고 요 왈은 공자미 된자. 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미지라. 아닐 믿자. 모르겠다. 원래 지난번에 이제 공자께서는 모른다 할 때 부지하라고 표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지하.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다. 언덕이니요. 언덕이니요. 어떻게 인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오네요. 또 그 다음 문장 또 비슷한데 또 써드리고 또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야장 18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까 자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자장이 뭐에 대해서 물었냐 보니까 최자가 시. 이때 시는 이제 왕을 시해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였다. 옛날에 군주를 죽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부의 최자가는 이제 옛날에 대부인데 뭐 어떤 여자애가 너무나 이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 장공인가요? 옛날에 장공도 최자가 의 부인이 그녀가 너무 이쁜가 봅니다. 그래서 뭐 간통을 하고 최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군사가 들어오니까 담을 담고 넘어가다가 화살에 맞아 뭐 죽었다라고 그런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자가 제군을 이제 옛날의 군주를 취했답니다. 그래서 취하니까 진문자 이는 진문자 사람이 진문자가 어떻게 했냐면 유마 10성이라 있다. 뭐가 있냐면 말이 10성이나 있었다. 요 성은 말 내피를 한의 성이랍니다. 그 신가 탈성자니까 뭐 말이 앞에서 네 마리가 앞에서 끊어 봅니다. 그걸 이제 성이라 하는데 그러면 10성이면 40마리겠죠. 그렇죠? 하나의 집에 40마리의 그 말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부작했죠. 그렇죠? 근데 말이 있었는데 기이 버렸다네요. 뭐를 버렸겠죠? 마 10성이겠죠. 그렇죠? 성격때 버리고 그리고 엔드로미 그리고 위지 요 젠나르를 떠났다. 요 위자가 위배할 위자고 떠날 위자도 됩니다. 그래서 젠나르를 떠나갔다. 그리고 지어 타방이라 다른 나라에 도달해서 즉왈 말했다.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오히려 이 유자는 오히려 유자는 유오 대부 체자야라. 이 나라도 어떤 나라에 가봤냐? 이 나라도 우리나라의 대부 체자와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위지 그곳을 떠나서 지 일방이라. 요 지자는 여기는 뭐 지시 대명사인데 요 지자는 우리가 이제 갈지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다다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또 도달했다. 그래서 또 즉왈 말했다. 또 즉우왈 유 대부 체자야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가보니 또 오히려 체자와 대부 우리나라의 체자와 같더라. 그래서 위지 어떻게 떠났다. 하여입니까? 라고 이제 먼저 하여 물었겠죠. 아까 자장이 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3번이나 어떤 관직에 또 부임하고 3번이나 또 잘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기쁜 예식이나 어떤 성낸 표정을 안 지었다라고 하니까 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물으니 즉 인하냐? 라고 하니까 모르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부지라 그랬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도 보니까 공자께서는 어떠하냐니까 청이라 고 했네. 청 깨끗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자 또 자장이 왈 인이호와 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공자께서 왈 미지하라 모르겠다. 언덕이냐 앞문장이 똑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리요 라고 되어 있네요. 따지고 보면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 앞에서는 충은 우리가 말 그대로 마음의 가운데 요 마음을 한 가운데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니까 왕을 잘 섬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청은 보니까 맑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으니 맑을 청 자기 몸을 깨끗하다 자기는 깨끗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런 거하고 아까 말한 공자께서는 인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비록 나라에 충성하고 자기는 비록 깨끗한 이 말을 열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 꼬라지를 보고 어떤 가버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깨끗하고 또 본인은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인하고는 다르다. 그만큼 공자께서는 이는 다른 말로 극기복례를 한다 했잖아요. 극기복례. 자기를 잃고 애를 돌아가는 거. 다른 거는 말한다면 지선이란 뜻이겠죠. 지선. 뭐 옛날 선에 다다란 거 그런 걸 말하겠죠. 그만큼 공자께서는 인을 중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현대적으로 응용할 건가? 저는 이제 방금 생각나는 거는 이거네요.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뉴스 보면 뭐 국회의원이 뭐 코인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삼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을 돼야 되잖아요. 이해방지충돌법. 충돌법에 이제 저도 반공직자 생활하면서 업체랑 뭐 식사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공직자는 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지켜야 되겠죠. 뭐 언론 내용이 보니까 뭐 청문회 석상에서 잠시 화장실에 가서 뭐 휴게실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뭐 본인은 국정감사장 중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다고 언론하니까 맞긴 맞는데 뭐 화장실이나 휴게실에 가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 왜 그걸 갖고 타박을 하냐.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죠. 과연 이게 공직자로 할 수 있었느냐.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일반 서민 사람은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데 어떡하든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제 공인과 사인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사인.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공인하고 사인하는데 탤런트들이 공인일까요? 사인일까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공은 사인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공인하니까 거창하게 뭐 공직자가 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공직자는 공인을 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자리에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사적인 이익을 편취하잖아요. 뭐 국회의원처럼. 그러면 자 공인하는데 그래 거창하게 우리가 봐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문을 쓴다고 했죠. 노는 시간이니까 위한다. 영어로는 for.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사느냐. 나를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나오는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면 이게 사인이겠죠. 그렇죠? 사인. 근데 다 나머지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은 공인이다 말을 하겠죠. 아주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사인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위해서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공인이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공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따지고 보면 마당에 길에 어떤 길이 있다. 길을 간다. 휴지가 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타인을 위해서 죽겠느냐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공인의 길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불교 시간은 아닌데 어떤 유교 시간에 봤었을 때 어떤 만약에 누가 복을 준다면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상인한테 줄까요? 공인한테 줄까요? 당연히 공인한테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대부분 어렵다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국회의원이 그런 거 보면 진정으로 자기 이익을 편취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인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백성의 민인을 어떻게 대변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바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한 번쯤 우리가 공인이 되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공인의 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나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좀 더 모르게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끼리 서로 잘 지낸다 그러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웃 나라를 쳐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많이 요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를 보면 좀 시끄럽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정당할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과연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3번이나 아까 자문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자문이 3번이나 공직에 맡게 되고 3번이나 그만둔다 하더라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 새로운 관직한 오는 사람한테 성실히 어떤 했던 정치인에 대해서 설명을 고했다, 즉 말해줬다라고 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공자께서는 이런 것은 춤으로는 볼 수는 있었지만 과연 인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걸 뿐이지 본인의 과연 공인의 길일까라고 우선 모르겠다 했겠죠. 그렇죠? 그 내막을 모르겠다. 근데 공자께서는 몰랐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의 대부가 체자라는 사람이 왕의 시해를 하니 자기는 말에 40이나 돼 있다나도 거꾸로 보기 싫어 떠났다고 하는 것이 본인은 요청 깨끗하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냐 이 나라에 위해서 뭔가 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냐 따졌을 때 공자께서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옛날에는
노는 시간인데, 뭐 수신제갑 치국팽천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갑 치국팽천하. 먼저 나를 몸을 닦고 가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그래야 세상을 전국을 평천하는데, 가만 보면 우리 주위 사람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얘기냐면, 뭐 엄마의 삶을 봤었을 때 한 집에서는 엄마는 전업주부로서 애를 잘 다스리고, 한 아이 집에서는 엄마가 사회일을 한다. 그런데 애가 클 때는 내가 집에 가니까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먹을 챙겨주고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크고 봤을 때 나중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전업주부는 엄마는 도대체 뭐 했냐? 아빠는 이거 뭐 돈도 벌이고, 근데 옆집에 엄마는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자리도 있다. 우리 엄마는 과연 뭐 했냐라고 타박하는 자식들이 있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이 사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공인이라면, 이게 사인이라면 따지면 나의 사회 활동 공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면 집안은 자연스럽게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 나는 사회에 바빠서 일이 많아서 집에 애들도 잘 수발을 못했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줘서 너무 고맙다 얘기를 한대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7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요즘 대학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학 정도 나온 엄마가 애가 막 태어난 사람하고 서로 그럼 얼마나 대학 나와서 머리가 많이 든 게 많겠어. 그죠? 지혜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온갖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 애가 상대를 하려보면 열불 터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정일이 잘 안 되겠죠. 그래 보면 이제 바깥에 일하는 사람은 바깥에 일을 하고, 애 키우는 거는 다른 사람 맡겨서 키우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인을 빗대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 삶은 공인의 길을 좀 걸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일은 자연히 잘 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공략장편 18째 문장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